안녕하세요.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초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죠. CES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자세한 분위기를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저희 그 2명이서 다녀왔는데, 일단 IT 쪽 담당하는 박준서 위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크게 이제 IT는 박준서 위원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디지털 헬스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한 9만 보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살이 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어쨌든 주제가 AI였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박준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서 전반적인 느낌이 좀 어땠을까요? 우선 저도 CS를 처음 가봤지만 굉장히 커서 저도 굉장히 많이 걸었던 것 무지 같고요. 컸죠. 네. 제품들의 모든 것들이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AI가 어떻게 좀 저희 이 하드웨어 단에서의 접목이 돼서 어떠한 편의성을 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작년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챗 GPT가 말 그대로 센세이션했기 때문에 그런 생성 AI에서 파생되는 그런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던, 큰 주제를 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던 그런 전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IT부터 좀 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보고서를 읽어보면 크게 이제 5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네. 우선 스마트홈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서를 썼고요. 네. 일단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22% 성장하는 굉장히 큰 이제 성장을 보여지는 시장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 이번에 CES에서 보여진 거는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볼리, 그리고 LG전자에서 출시한 AI 에이전트라는 가정용 로봇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로봇이 무엇을 하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집에 있는 집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사 역할을 하면서 저희 집을 더 쾌적하게 어떠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제가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펫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펑션도 가미가 됐고요. 그리고 AI가 접목된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결국 이제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걸 원하는지도 좀 도출해내는 그런 것들의 펑션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결국에는 스마트홈이 좀 더 스마트하게 꾸려나가는 그런 제품들이 아마 소개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낯선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얘기되던 개념이니까. 근데 조금 더 이제 AI가 들어오고 우리가 좀 더 센싱 기술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좀 더 뭐랄까요, 디테일해졌다? 네. 약간 그런 좀 인상을 저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주제죠. 네. 로봇에 대한 얘기를 또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AI 칩들도 로봇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이삭 같은 로봇 특화된 플랫폼들도 계속 소개가 되고 있고, 이번에 키노트 스피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로봇 또한 똑똑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많이 느꼈고요. 예전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커피 로봇 같은 것들은 이미 좀 상용화된 게 많은데, 그렇죠. 요번에는 그런 서비스용 로봇에서도 칵테일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두산에서 소개한 이게 섞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섞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커피를 떠서 그냥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들어서 섞고 이런 그런 펑션들이 많이 가미가 된 것들이 있고, 그것도 AI랑 어떻게 접목이 됐냐라고 보시면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떠한 칵테일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도출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칵테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재미있는 이런 AI 컨셉도 소개가 됐었고, 하나 더는 일단 분리수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잡은 물체가 어떤 것인지를 접촉에 의해서 AI가 이제 도출을 하고 그거를 분리수거를 하는 그런 자동 로봇까지도 소개가 돼서 서비스용 로봇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협동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거족이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것들로 이제 힘을 좀 적게 써도 걸을 수 있는 이런 협동 로봇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된 그런
CS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운동을 하더라도 피지컬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전술을 이해하고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런 기기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움직임이 딱딱했고 느렸다고 하면 좀 되게 스무스해지고 빨라졌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기가 약간 피지컬적으로 좀 발전을 하다 보니까 AI와 접목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범위긴 한데 AI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굉장히 대주제가 AI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AI는 좀 어떤 것들이 좀 특징적이었을까요? 저는 일단 AI의 그 기능에서 네.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들은 생성형 AI이고요. 그 생성형 AI가 어떻게 저희의 삶에서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구글의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었고요. 메신저라든지 뭐 아니면 저희의 업무가 할 때 메일의 그런 규격화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게 AI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동시 통역 기능 그리고 이거 신기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 SDS에서 소개한 브리티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뭐 한 일주일 한 달 정도가 업무의 5시간 효율을 볼 수 있다 정도로 꽤나 저희 업무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생성형 AI의 기술을 돋보였고요. 이미지 변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음성 자동으로 회의록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저희의 가까이 있는 AI의 그런 혁신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CES의 지난 몇 년간의 가장 큰 별명이,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화두가 되기 전에는 사실 자동차였죠. 그렇죠. 네, 자동차 전시회다, 뭐 라스베가스 자동차 전시회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자동차들의 거의 향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쪽은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크게는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스펙 상향에 대한 모델들 그리고 컨셉카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었고 저는 이제 IT 하드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컨셉카 안에서의 눈에 띄게 발전한 것은 첫 번째는 센싱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센싱 같은 경우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 빼고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센싱에 대한 카테고리를 굉장히 많이 다뤘고요. 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센싱을 하다 보면 뭐 비가 오거나 하면 그게 네. 빗물로 가려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AI가 이 빗물을 제거한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센싱이 어디에 차가 있을 것이 빗물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보여지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결국에 자율주행이라는 컨셉이 앞으로 2030년까지 쭉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센싱 카메라들이 AI가 접목이 돼서 스마트해지는 그런 것들을 봤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디스플레이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컨셉카이긴 하나 뭐 내부에 있는 디스플레이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좀 재밌게 봤던 것들은 앞부분에 번호판 또 디스플레이가 됐었고 뒷부분에도 결국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 차의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배치가 된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런 디스플레이들의 도입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이제 수소 생태계도 굉장히 좀 재밌게 그렇죠. 봤던 네. 것 같아요. 일단 뭐 당연히 수소가 지금은 단가적으로 전기차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 생태계 형성이 지금은 아직 더디긴 하나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그런 수소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방향성을 또 알 수 있었던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이제 전기차가 차세대 전기차는 어떤 배터리가 탑재가 될까라고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전고체 배터리 또 소개가 됐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4M이라는 회사가 이제 중소기업이긴 하나 반고체라는 특성의 배터리를 공부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나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차세대 배터리들도 좀 소개가 되는 그런 CS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다양한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상용차,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쓰는 이제 승용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행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었던 건 상용차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객용, 그러니까 이동용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운반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게 저는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사실 인프라가 깔려야겠죠.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프라에서 좀 감명 깊게 본 것은 당연히 이제 이 모빌리티와 좀 밀접한 인프라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것 중에 뭐 주된 거는 이제 충전기죠. 예, 충전기가 굉장히 다양한 폼팩터와 어떠한 고속 충전, 완속 충전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소개가 됐던 것 같고, 뭐 미국에서도 2030년까지 50만 대를 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 인프라적으로도 계속 뭐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전기차 충전기가 좀 더 메인으로 좀 소개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IT가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2박 3일 돌아다녀도 다 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방대한 콘텐츠를 이 5가지 테마로 좀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고서 좀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편에는 저희가 이제 또 CES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디지털 헬스에 대한 부분을 또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